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오후 5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50이요. 50세, 굉장히 젊으신데요. 자, 네.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요, 네. 9월달 초에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십자인대 파열하고 아유. 연고 파열하고 골절을 당해서 수술을 9월 11일 날 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치료를 계속 받다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봉합술한 게 터졌대요. 반월쌍연골 봉합술이요? 예. 네, 그게 터져갖고 연골판이 다 나갔대요. 그래갖고 지금 대학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네. 대학 선생님 거기 선생님도 뭐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로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겠다 네. 해서 갔는데 거기서 교수님은 줄기세포 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재활을 열심히 해보고 약물 치료를 해보고 네, 해서 한 달 있다가 보자고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도수를 받고 있어요. 네. 각도도 안 나오고 지금 각도가 100도밖에 안 잡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유. 예,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갖고- 문제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갖고 지금 또 유명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도수 받고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그 선생님이 이거를 수술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걸을 때 막 통증도 심하고 네, 아유. 막 이렇게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앞에 이렇게 무릎 연골 쪽이 네. 꼭 돌이 들어있는 것 같이 그럴 수 아파갖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예, 그 이제 좀- 걷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 환자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이제 외상성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예. 단계가 됐는데 이때 이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제일 선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무릎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근데 각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 들어보면 100도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네. 땅바닥에 앉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못 앉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상된 십자인대를 재건하거나 반월상연골을 이식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연골 봉합술을 했는데 연골이 찢어졌으면 찢어진 연골을 드러내고 다른 반월상연골 동종 이식술이라고 돌아가신 분 사체에서 기증받은 예, 연골을 했어요. 깨끗이 그 이식 수술 했어요. 네 이식 수술을 했는데 터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각도가 다 안 나오면 그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사고 나셔서 무릎을 다친 게 억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네. 재활치료에 전념해서 각도를 좀 늘려오는 방법 네. 그리고 그 각도를 늘리는 방법 중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릎을 절개해서 유착된 부분을 좀 제거해주는 분리해주는 이런 네. 치료를 통해서라도 관절 범위가 일단 회복이 돼야 네. 그 다음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 범위가 다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반월상연골 이식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치료보다는 각도를 좀 늘리는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나, 재활에 전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해서 각도가 좀 더 늘어나면 찢어진 연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네. 들어서 다시 연골이 한번 찢어지면 다시 연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손상된 연골, 없어진 연골의 기능을 대체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관절 범위가 다 안 나오면 결과가 네.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자분 안타까우시지만 지금은 관절 범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관절 범위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재활치료와 또는 수술적인 치료로 관절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래서 도수를 열심히 받고 있거든요. 네. 대화를. 그 도수 치료가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요. 네. 사람의 힘으로 통증을 참아가면서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면 마취해서 무릎을 꺾는 치료나 그 또는 치료도 했어요. 네,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이 들러붙어 있는 유착돼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과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물어보려면은 시간이 너무. 그래요. 일단 원장님 말씀으로는 예. 각도가 잘 나와야 다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조금만 더 열심히 재활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73세예요. 73세이시고 원장님 예.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프시고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무릎이 됩니다. 안 좋아서.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저번에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안도 못하고 일어나기 불편해요. 네. 그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예, 병원에 갔는데 연골 주사를 작년에 한번 맞았어요. 근데 연골 주사를 자주 맞는 거에 괜찮습니까? 연골 주사를 자주 맞는 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골 주사 사실은 무릎에 손상이 별로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 연골 주사를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건 전혀 해롭진 않은데요. 예, 문제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예. 치료가 연골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예, 주사 치료 시작하시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예. 어떤 검사 아직 해보셨죠?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어떤 검사를 해보셨죠? 무릎 연골 주사 맞으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요. 엑스레이요? 예, 어머니 엑스레이에는 연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 지금 말씀드리는 정밀 검사는 MRI 검사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MR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검사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데 증상 조절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나는 연골 주사 맞으면 약 기운이 계속 1년 동안 효과가 쭉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과를 좀 보셔도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게 좀 빨리 오는 것 아니 같다. 그렇게 아프고 심하게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네. 이쪽에 전라남도 벌교사인데 그 꼬막리 바다 일을 하면 이제 좀 심하면 무릎이 좀 어머니. 아프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땅바닥에 예. 앉아서 그러면 일을 이제 하시면 가서 주사를 맞으면 괜찮고. 네. 음. 근데 그런 근데 일어나기 경우에는 불편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하셔서 예. 무릎에 연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 없다면 지금처럼 연골 주사 꾸준히 맞으시고요. 예. 그렇지 않고 무릎에 관절에 연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한 50대는 마음대로 일어나는데 지금은 일어나기 불편해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관절이 조금씩 망가지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가까운 병원에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찾으셔서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병이 아니라 서울 네, 경희대 봉서신화 네. 거리를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딸이 네. 병원에서. 우리 방송 중에는 이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네, 큰 병원에서 꼭 진료 받아보십시오. 네. 자,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MRI 꼭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3세예요. 63세이시면 아직은 네. 너무 젊으신데요. 네, 어디가 젊은데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무릎이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네. 병원에서 4기하고 3기래요. 그래요. 한쪽은 4기, 한쪽은 3기. 네네. 네. 그래서 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네. 제가 아직 나이도 있고 겁전하고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네. DNA 주사랑 콜라겐 주사, 연골 주사 네. 수시로 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맞았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통증도 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서요. 네. 그래요. 어머니 예전에는 네. 인공관절을 만들어내는 재질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처럼 발달돼 있지 않아서 네네.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약 먹고 버티시고 70 넘어서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명이 있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재수술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인공관절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네. 예전처럼 그렇게 수명이 짧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관절이 많이 망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서 일상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합병증이 예상된다 그러면 나이가 젊더라도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게 답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인공관절 수술만 꼭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공관절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거 말고 다른 기술도 많이 좋아졌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꼭 인공관절 수술 아니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연골이 마모됐으면 관절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마모돼서 관절이 망가졌으면 그 망가진 연골을 마모된 연골을 줄기세포로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줄기세포 네. 때문에 제가 서울을 한번 갔었는데요. 네네. 시기가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으로는 네. 환자분 영상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네네. 거니까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옷자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옷자다리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줄기세포하고 반월상연골을 같이 이식해서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나을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어디엔가는 분명히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태까지 치료받으신 자료, 검사하신 네. 자료나 이런 거 잘 챙겨서 네. 주변에 무릎 전문으로 보시고 줄기세포나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무작정 나는 70대면 인공관절 해야 돼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현명하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지금의 연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전문의 선생님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그동안 받으셨던 검사 결과지 잘 챙기셔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역시 굉장히 젊으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세예요. 68세 어머니. 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작년 10월부터 이제 무릎이 네, 좀 아픈 것 같아서 동네 병원을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연골 주사도 맞고 뭐 그러다가 또 괜찮다가 또 다시 또 안 좋아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12월쯤 작년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네, 뭐 이렇게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통증이 이제 엄청 심했죠.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MRI를 찍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졌고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대학병원도 갔었어요. 네, 수술을 해볼까 싶어서. 네. 네. 근데 선생님들마다 그 소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뭐 물론 그럴 수 말씀하시는 있죠. 네, 네, 그래서 수술 잘 잡았다가 네, 지금은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취소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해가지고요. 맞아요. 어떤 선생님은 찢어진 연골을 꼬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네. 어떤 선생님은 찢어진 연골 꼬매는 것보다는 다듬어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십자인대 끊어진 거는 연세 있으시니까 그냥 두셔도 돼요. 어떤 선생님은 십자인대 지금 나이가 비교적 생각보다 젊으시니까 재건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느냐는 환자분이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네. 환자분이 믿고 따라오는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무릎의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 통증은 파도랑 똑같아요. 어떨 때는 좋아지고 어떨 때는 나빠지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파도는 해변까지 오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유, 근데 어떨 때는 네. 좋아지고 그러면 증상이 없어지면 아 나는 좋아졌나 봐. 또 증상이 심해지고 물이 차면 나 무릎이 아파서 이거는 치료해야 돼.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고민하다가 치료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증상이 좋아지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또 증상이 좋아지니까 나 이거 좀 좋아졌는데 기다려 볼까?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시면 상관없지만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고요. 네. 선생님마다 치료 방법이 다른 거는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반월상यो고를 꼬매는 거랑 그리고 반월상요고를 다듬어 주는 거랑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 한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치료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거는 치료를 봉합술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봉합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봉합술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다듬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놓고 비교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조금 적어지셨어요. 네. 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은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문의와 조금 더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맞습니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끝으로 평소에 좀 관절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조언 있으시다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항상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단에 소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무릎이 어떤지 진단에 소홀하시면 안 되고 진단이 정확히 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게 중요한데요. 손상 초기 환자들은 보존적인 치료, 주사 치료나 또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문제가 심각해서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내시경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권유를 받으신 분들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가 지금 치료해야지 나중에 관절이 더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확신만 가지신다면 꼭 완치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